안녕하세요. 저는 수빈이에요. 오늘 정말 웃기면서도 감동적인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할머니가 며느리 집에 처음 가신 날, 현관문이 저절로 열리는 걸 보고 아이고, 이 집에 도깨비가 산다 하시면서 성호를 긋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한 달 후에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켜고 계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할머니는 올해 72이세요. 평생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셨어요. 전기밥솥도 몇 년 전에야 쓰기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할머니가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건 허리를 다치셔서였어요. 밭에서 고추 따시다가 삐끗하신 거죠. 병원에서는 수술은 안 해도 되지만 한동안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혼자서는 생활이 힘드시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할머니께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그 복잡한 서울에 가서 뭘 하겠니?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며느리인 지영 이모가 나섰어요. 지영 이모는 IT 회사 부장으로 일하시는데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모가 할머니께 전화드렸더니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 집은 할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재택근무도 할 수 있어서 항상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더라고요. 할머니가 마침내 서울로 올라오시는 날 저도 마중 나갔어요. 할머니는 큰 보따리 하나랑 손수레에다가 온갖 시골 특산물을 가득 담아서 오셨어요.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야지 하시면서 된장, 고추장, 김치, 심지어 말린 고구마까지 가져오셨거든요. 드디어 이모네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할머니 반응이 정말 볼만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걸 보고 이게 뭔가 하시더니 문이 또 자동으로 닫히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하시면서 뒤로 물러서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웃겼어요. 이 방에 들어가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셨는데 막상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머나 정말로 올라간다 하시면서 신기해하셨어요. 하지만 진짜 쇼크는 이모네 집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현관에 다가가니까 문이 또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게 뭔 일이냐? 하시니까 이모가 어머님 이건 스마트 도어락이에요. 비밀번호를 누르면 열려요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스마트가 뭔가? 문이 혼자 생각을 한다는 건가? 하시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신발을 벗으려고 하시는데 현관불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전등이 왜 혼자 켜지나? 하시더니 거실로 들어가니까 거실 불까지 자동으로 켜지고 심지어 음성으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소리까지 나오니까 할머니가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지영아, 이 집에 사람이 또 있나? 누가 인사하는 것 같은데. 하시니까 이모가 웃으면서 어머님, 이건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음성으로 명령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해줘요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인공지능이 뭔가 가짜 머리가 있다는 건가? 하시면서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할머니를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모가 에어컨 틀어줘라고 말하니까 정말로 에어컨이 켜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머나 말을 알아듣네 하시더니 조심스럽게 스피커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이 나와서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이모가 할머니 방으로 안내해드렸는데 방 불도 스마트 조명이어서 밝기 조절도 되고 색깔도 바뀌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게 뭔 요술이냐? 하시니까 이모가 어머님 이것도 스마트 전구예요. 분위기에 따라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바꿔 보이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신기하기도 해라 하시면서도 약간 무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할 때도 웃겼어요. 이모가 어머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냥 된장찌개나 끓여 먹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모가 냉장고 앞에 서니까 냉장고에서 음악이 나오면서 화면이 켜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것도 텔레비전인가? 하시니까 이모가 이건 스마트 냉장고예요. 안에 뭐가 있는지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가 요즘 냉장고도 똑똑하구나 하시더니 된장찌개를 끓이시겠다고 나서셨어요. 그런데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인덕션이어서 어떻게 켜야 할지 모르시겠더라고요. 이모가 어머님, 이건 버튼을 누르면 돼요 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할머니가 가스도 없이 어떻게 불이 나냐? 하시면서 신기해 하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할머니가 정말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지영아, 이 집에 사는 게 쉽지 않겠구나. 뭐 하나 만지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 만지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모가 어머님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며칠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라고 위로해 드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복잡한 걸 어떻게 배우겠니? 그냥 불편해도 참고 살아야지라고 하시면서 좀 풀이 죽어 보이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려고 했는데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져서 또 놀라셨어요. 또 불이 혼자 켜졌네. 하시더니 조심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변기 뚜껑까지 자동으로 열리니까 어머나 하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다음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셔서 밥을 하려고 하셨는데 전기밥솥 사용법을 모르시겠더라고요. 시골에서 쓰시던 건 간단한 거였는데 이모네 건 LCD 화면에 여러 버튼이 있어서 복잡했거든요. 결국 이모가 일어나서 가르쳐 드렸어요. 어머님, 이 버튼이 백미고 이건 현미, 이건 잡곡밥이에요. 시간도 예약할 수 있어서 미리 맞춰놓으면 원하는 시간에 밥이 되어 있어요 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복잡해라. 예전에는 가마솥에 불 때면 그만이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 실수로 AI 스피커를 건드리신 거예요. 갑자기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음, 최고 기온 28도입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누구야? 누가 말하는 거야? 하시면서 집안을 다 찾아보셨대요. 이모가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까 할머니가 스피커 앞에 앉아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모가 웃으면서 어머님, 이게 컴퓨터예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대답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가 기계가 말을 한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하시더니 그럼 이 기계한테 뭘 물어봐도 대답해 주나?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모가 네, 웬만한 건 다 알려줘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날씨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날씨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때부터 할머니가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정말 신기하네. 뭐든지 물어보면 대답해주나? 라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내일 비 와요? 지금 몇 시예요? 라디오 틀어줘요. 이런 식으로요. 며칠이 지나니까 할머니가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무서워하시던 센서 등도 편리하긴 하네. 스위치 찾을 필요가 없어서 좋아라고 하시고 스마트 변기도 이거 따뜻해서 좋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일주일째부터 시작됐어요. 할머니가 이모한테 지영아, 이 기계 AI, 스피커한테 트로트 틀어달라고 하면 틀어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모가 네,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트로트 음악 틀어줘 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나훈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너무 신기해 하시면서 세상에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말하면 틀어주네. 라고 하시더니 그날부터 매일 AI 스피커로 트로트를 들으시기 시작했어요. 2주째가 되니까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이모한테 지영아, 내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모가 깜짝 놀라서 어머님 정말요? 스마트폰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응,
시골 친구들한테 서울 구경 사진도 보내주고 싶고 그 기계 AI 스피커처럼 편리한 게 많다면 나도 써봐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이모가 퇴근하면 할머니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엔 이 작은 화면을 어떻게 눌러야 하나? 라고 하시면서 어려워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전화 받기, 사진 찍기는 금방 익히셨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할머니 댁에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할머니가 수빈아, 할머니가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리모컨으로 켜시는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으로 켜는 거야. 지영이가 앱을 깔아줘서 밖에서도 미리 켤 수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라서 할머니 정말요?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켜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이거 참 편리해. 그리고 로봇 청소기라는 것도 있어서 내가 버튼만 누르면 혼자 청소를 해.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고마워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모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집에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지영아, 지금 집에 택배 왔는데 내가 스마트폰으로 문 열어줄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모가 어머님 어떻게 그걸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현관에 누가 오면 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와. 그리고 카메라로 누군지도 볼 수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가 나중에 저한테 수빈아, 어머님이 나보다 스마트홈을 더 잘 쓰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2달째가 되니까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날씨 어때? 라고 AI 스피커한테 묻고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화상통화도 하시고 심지어 유튜브로 요리 영상까지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할머니가 시골 친구들한테 자랑하시는 거였어요. 야, 서울 와보니까 정말 좋아. 말만 하면 불도 켜지고 음악도 나오고 청소도 로봇이 해주고 나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시면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어느 날 이모한테 지영아, 고마워. 처음엔 이 집에서 어떻게 살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 그런데 더 고마운 건 네가 나한테 이런 걸 하나하나 가르쳐 준 거야. 나 같은 늙은이한테 화 한 번 안 내고 참을성 있게 가르쳐줘서 고마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모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님, 저도 어머님한테 배운 게 많아요. 어머님이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째 드디어 할머니의 허리가 다 나으셔서 시골로 돌아가실 날이 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지영아, 우리 집에도 이런 걸 좀 설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모가 어머님 정말요? 시골집에도 스마트홈을 만들어 드릴까?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없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시골집에 가서 기본적인 스마트 기기들을 설치해 드렸어요. AI 스피커, 스마트 전구,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것들이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제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겠어. 음악도 듣고 날씨도 물어보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반전에 반전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시골로 돌아가신 지 한 달 후 이모가 깜짝 놀란 일이 생겼대요. 할머니가 영상통화로 전화하셨는데 배경에 새로운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모가 어머님 그거 언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온라인으로 주문했어.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것도 배웠거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모가 어머님 온라인 쇼핑까지 하세요? 라고 깜짝 놀라니까 할머니가 그럼 카드 결제도 하고 배송 추적도 해. 요즘 젊은이들 하는 거 나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할머니가 완전히 스마트 할머니가 되셨어요. 매일 아침 AI 스피커로 뉴스 듣고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단체 채팅하고 유튜브로 건강체조 영상 보면서 운동하시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시골 특산물 판매까지 하고 계세요. 어느 날 이모가 저한테 어머님이 나한테 지영아, 너 회사에서 인공지능 관련 일한다며 나도 그거 배워보고 싶어 이러시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할머니한테 간단한 AI 활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챗GPT로 요리 레시피도 묻고 건강 정보도 찾아보신대요.
이 기계 AI가 정말 똑똑해. 뭐든지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줘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정말 통쾌한 마무리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시골 할머니 친구분들이 할머니 댁에 놀러 오셨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여보들아, 내가 서울에서 배운 거 보여줄까? 라고 하시면서 음악 틀어줘라고 말하니까 스피커에서 트로트가 나오는 거예요. 친구분들이 어머, 이게 뭐야? 라고 깜짝 놀라니까 할머니가 이것도 봐라고 하시면서 전등 켜줘라고 하니까 불이 켜지고 로봇 청소기야, 청소해라고 하니까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분들이 순덕아, 너 도깨비라도 부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니야. 이건 스마트 기술이라는 거야. 나도 서울 가서 배웠어 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때 한 친구분이 순덕아,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 나이에 그런 어려운 걸 어떻게 배워?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어려울 게 뭐 있어? 새로운 걸 배우는데 나이가 어디 있나? 그리고 이런 걸 배우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몰라.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어. 친구분들이 그럼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당연하지.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모두 스마트 할머니들이 되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할머니가 시골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셨어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러 오시고 할머니는 이것 봐, 이렇게 하면 돼. 이것 봐, 이렇게 하면 돼. 어렵다고 겁먹지 말고 천천히 해봐라고 하시면서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대요. 이모가 어머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 처음엔 스마트 기기를 무서워하시더니 이제는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계시고 더 활발하고 자신감 있게 변하신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지영이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세요. 지금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저한테 매일 안부 문자도 보내시고 가끔은 시골 풍경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수빈아, 할머니가 유튜브에 시골 생활 영상 올리는 것도 배우고 있어. 나중에 구독 눌러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처음엔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만 봐도 도깨비가 산다고 하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유튜버를 꿈꾸고 계세요.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할머니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죠.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후일담이 하나 더 있어요. 지난달에 저희 가족이 모두 모여서 할머니 생신을 축하했는데 할머니가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수빈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 뭔가 만들었어 라고 하시면서 스마트폰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할머니의 하루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셨더라고요. 영상에는 할머니가 아침에 AI 스피커로 날씨 확인하시고 로봇 청소기 작동시키시고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화상통화하시는 모습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할머니가 영상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유튜버 같더라고요. 이모가 어머님 언제 이런 걸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인터넷으로 유튜브 만들기 강의 봤어. 요즘 할머니들 사이에서 유행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벌써 5,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댓글에는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보면서 용기 얻어요.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수빈아, 전 세계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봐. 외국 사람들도 댓글 달아줘서 번역기로 읽어보니까 아름다운 할머니라고 하더라라고 자랑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는 할머니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을 하셨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스마트 시니어 특집 방송을 만든다고 해서 할머니를 인터뷰하러 왔더라고요. 할머니가 방송에 나가서 나이 드신 분들 새로운 기술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에 할머니께 전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저희 어머니도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이런 내용들이었죠. 할머니가 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네. 하지만 내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기뻐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할머니는 시골 스마트 할머니 클럽이라는 모임도 만드셨어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는 모임이에요. 할머니가 회장을 맡으셨는데 우리 나이에도 배울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매일이 새로워라고 하시면서 정말 활기차게 지내세요. 지난주에는 할머니가 또 다른 깜짝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수빈아, 할머니가 온라인으로 시골 특산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농산물 사진도 찍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배송 관리까지 다 하신대요. 이모가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보다 더 IT에 능숙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지영아, 내 덕분이야. 네가 처음에 차근차근 가르쳐줘서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수빈아, 할머니가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 AI로 그림 그리는 것도 배우고 있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끝이 없으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니까 뇌가 젊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젊은 세대와 대화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생겨서 좋아. 기술은 세대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도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가르친다는 건 서로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 하세요. 지금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전에는 나는 늙어서 새로운 건 못 배워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빈아,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어. 기술이 차가운 게 아니라 사람을 따뜻하게 연결해주는 거더라. 멀리 있는 친구들과도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느낀 건 몇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열린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인내심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이모가 할머니께 화 한 번 내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드린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가능했거든요. 세 번째는 기술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스마트 기기를 배우면서 젊은 세대의 문화도 이해하게 되고 더 활발하게 소통하게 되셨어요. 마지막으로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세요. 어제는 수빈아, 할머니가 메타버스라는 것도 배우고 싶어. 그게 뭔지 가르쳐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끝없는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에요. 할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스마트한 건 기계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어떤 변화든 가능하다는 것을요. 이제 할머니는 저희 가족의 자랑이에요. 친구들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정말요? 할머니가 그런 걸 다 하세요? 라고 놀라워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네, 우리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도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할머니와 이모가 어색해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내세요. 할머니가 이모한테 지영아,
너 덕분에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 정말 고마워라고 하시면 이모도 어머님, 저야말로 어머님한테 배운 게 더 많아요 라고 하시거든요. 가끔 할머니가 내가 진작 이런 걸 배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시면 저는 할머니 지금이라도 배우신 게 어디예요? 늦은 때란 없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이 이야기가 듣고 계신 분들께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정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호기심과 도전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어떤 변화든 가능해요.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계세요. 수빈아, 할머니가 100살까지 살아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라고 하시거든요. 정말 멋진 할머니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우리 집 스마트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술을 잘 다루시는 것도 스마트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가장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새로운 기술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도와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빈아, 세상은 정말 넓고 배울 게 많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해. 그게 진짜 젊게 사는 비결이야. 정말 멋진 할머니죠? 이상으로 할머니와 스마트홈의 동거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머님, 아버님의 재미있는 사연 받고 있습니다. 하단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이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